인공지능, 그러니까 AI 개발의 판 자체가 이 게임의 규칙이 통째로 바뀌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와, 이 문장 하나가 오늘 할 이야기를 그냥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AI의 하프타임에 와 있습니다. 진짜 그렇죠? 마치 엄청 치열한 축구 경기의 전반전이 딱 끝나고 라커룸에서 자, 후반전은 어떻게 하지? 하고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와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AI 개발은 당연히 이런 거지 하고 생각해 왔던 그 공식 있잖아요. 그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그냥 기술이 조금 더 좋아지는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아예 판이 바뀌는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AI의 전반전부터 한번 돌아보죠. 지난 수십 년 동안 AI 연구의 세계를 지배해온 뭐랄까 암묵적인 룰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뭘까요? 이야, 이 스코어보드 좀 보세요. 정말 화려하죠? 딥블루가 체스 챔피언을 이긴 것부터 시작해서 알파고, 그리고 최근에 GPT-4까지 AI는 인간 지성의 최후의 보루라고 여겨졌던 영역들을 말 그대로 하나씩 격파해 나갔습니다. 이 눈부신 성과들만 봐도 전반전의 전략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바로 알 수 있죠. 맞아요. 전반전의 핵심 전략은 딱 하나였습니다. 더 좋은 도구를 만들자.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같은 아주 기가 막힌 방법론을 새로 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뭘 하냐? 이미 정해져 있는 시험, 그러니까 AI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벤치마크에서 최고점을 받는 거죠. 이게 바로 전반전의 유일한 목표이자 최고의 미덕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극단적이었는지 이 차트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풀 것인가, 즉 방법론에 해당하는 트랜스포머 논문 인용 횟수가 16만 번이 넘어요. 그런데 무엇을 풀 것인가, 즉 문제에 해당하는 WMT14 벤치마크는 고작 1300번 정도입니다. 와,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죠? AI 커뮤니티가 문제 자체보다는 문제를 푸는 기술에 얼마나 집착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익숙하고 잘 돌아갔던 게임이 서서히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프타임에 이 모든 판을 뒤엎어버릴 엄청난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거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버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만능 레시피가 발견된 겁니다. 이 레시피 덕분에 기존 게임이 갑자기 너무 쉬워져 버린 거죠. 그리고 그 레시피의 핵심 재료가 뭐였냐면 바로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강화학습, RL이었습니다. 드디어 이 RL이 대규모로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강화학습에는 크게 세 가지 재료가 필요합니다. 첫째, 어떻게 배울지를 정하는 알고리즘. 이건 뭐 요리법 같은 거고요. 둘째, AI가 뛰어노는 놀이터, 바로 환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AI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기본 지식, 사전 지식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수십 년 동안 연구자들은 첫 번째,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라는 요리법에만 거의 올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흐름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뀝니다. 처음에는 다들 알고리즘만 파고 있었죠. 그러다가 딥러닝 시대가 오면서 아, 환경도 중요하구나 하고 깨닫게 돼요. 근데 진짜 게임을 바꾼 결정적인 한 방은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터졌습니다. 바로 마지막 재료, 사전 지식이었던 거죠. 그럼 이 사전 지식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아주 쉽게 말하면 AI한테 미리 세상을 예습시키는 거예요. 인터넷에 있는 어마어마한 텍스트를 그냥 통째로 읽게 하는 거죠. 그러면 AI가 뭘 배우냐? 인간이라면 그냥 당연히 아는 그런 상식, 그리고 언어에 대한 감 같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게 바로 AI 성능을 폭발시킨 숨겨진 치트키였던 겁니다. 이 문장이 당시 연구자들이 느꼈을 그 허탈함과 놀라움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말 아이러니한 반전이다. 수십 년 동안 강화학습 알고리즘만 붙잡고 씨름했는데 정작 정답은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그냥 인터넷 글을 잔뜩 읽히는 사전학습이 있었다니? 이건 정말 엄청난 반전이었죠.
자, 이렇게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완전히 새로운 규칙이 적용되는 후반전으로 넘어가 볼 시간이죠. 과연 후반전의 경기장에서는 어떤 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표를 보시면 전반전과 후반전이 어떻게 다른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보세요. 전반전에는 어떻게 더 좋은 기술을 만들까에 집중했다면 후반전에는 이 기술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유용할까를 평가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목표도 바뀌었죠. 시험 점수 잘 받는 게 아니라 진짜 세상에서 쓸모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가장 큰 변화는 이거예요. 사고방식. 이제는 순수한 연구자 마인드가 아니라 시장과 고객을 생각하는 제품 관리자, 즉 PM의 마인드가 필요해졌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죠. AI가 체스도 이기고 시험도 다 통과하고 코딩도 척척 해내잖아요. 정말 똑똑해졌죠. 그런데 솔직히 우리 일상이 막 그 정도로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나요? 바로 이 지점이 후반전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인 유용성 문제입니다. 이 유용성 문제라는 건 뭐냐면요. 실험실에서는 AI가 거의 신처럼 뭐든지 다 하는데 막상 이걸 현실 세계에 가져오면 경제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격차, 이 간극을 메우는 것, 이게 바로 후반전의 핵심 과제입니다. 아니,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AI를 테스트하는 환경이랑 실제로 쓰는 환경이 너무 달라서 그래요. 벤치마크 같은 시험 환경에서는 AI가 혼자서 자율적으로 문제를 풀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요, 우리가 계속 말을 걸고 수정하고 함께 일하는, 즉 인간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 근본적인 차이가 그 거대한 격차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럼 좋습니다. 규칙이 바뀐 건 알겠어요. 그럼 이 새로운 후반전 게임에서 이기려면 우리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새로운 플레이북이 필요하겠죠? 새로운 플레이북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첫째, 기존의 평가 방식에 잠깐만, 이게 진짜 현실에서 중요한 거야? 하고 계속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둘째, 그냥 질문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세선의 쓸모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과제를 직접 만들어내야 해요. 그리고 현재 이 만능 레시피를 뛰어넘는 새로운 방법도 고민해야겠죠. 한마디로 연구자처럼 생각하는 걸 넘어서서 제품 관리자처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그냥 똑똑한 AI가 아니라 쓸모 있는 AI를 만드는 것.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결국 이겁니다. 앞으로의 미래는요, 기존 모델보다 성능을 0.1% 올리는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 대신 AI가 풀어야 할 훨씬 더 의미 있고 중요한 문제를 찾아내고 정의하는 사람의 것이 될 겁니다. 이제는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문제 정의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공은 우리 모두에게 넘어왔습니다. 이 거대한 AI의 후반전에서 여러분은 AI에게 어떤 진짜 세상의 문제를 풀게 하고 싶으신가요? 어쩌면 진짜 게임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